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은 인구 절벽 위기로 마주하게 된 지방 소멸, 그 현실을 따져보고 대안은 없는지 특집 뉴스로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 100곳을 넘어섰는데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증가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은 아기를 불만할 여건도 마땅치 않고 심지어 있던 산부인과도 사라지고 있어 그야말로 고사 직전에 놓였는데요. 이 소식 김신혜 기자가 먼저 취재했습니다. 한때 23만 명이 살았던 전남 고흥군. 현재 인구는 4분의 1로 줄었고 4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전부 다 어르신들이고 요양원에 가고 그러나면 다 노인들 80살 다 되고 그러지. 반면 지역에서 갓난 아기를 보는 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고흥군 전체로 봐도 16개 읍면 가운데 2개 읍을 제외한 모든 면에 지난해 출생아 수는 각각 10명 내외인데요. 이처럼 인구 소멸 위기 지자체에서는 아이 울음소리 듣기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인데 심지어 마음 놓고 진료를 받거나 분만할 시설도 마땅치 않습니다. 원정 출산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제가 노산이기도 하고 그리고 병원이 고흥에 하나 있기는 한데 산후조리원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누가 산후조리를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친정이고 시댁이고.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데를 찾다 보니까 순천을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거죠. 최근 3년 동안의 통계를 봐도 고흥의 분만 가능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는 10명 중 1명뿐입니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 비중이 80%가 넘는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18개 시군 가운데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지자체가 절반인 9곳에 달하고 심지어 4개 군 지역에서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산부인과조차 없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열악한 지역을 분만 취약지로 분류했습니다. 지역에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분만 가능 병원이 있는지 등 2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잠재적 취약지까지 포함하면 전국에 50곳이 넘습니다. 문제는 지역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하나둘씩 유지하고 있던 산부인과까지 문을 닫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31개였던 강원도 내 산부인과 수는 7년 만에 25곳으로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많지 않고 젊은 층들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태백은 타시군에서 이제 이것을 더 하겠다라고 오시는 분들은 또 없을 것도 같고. 아이 울음소리가 멈추고 인구 절벽 앞에 놓인 지자체들. 말 그대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사람은 어릴 때부터 서울로 보내 공부를 하게 해야 잘 될 수 있다는 뜻의 속담이죠. 그런데 너무 속담대로 한 탓일까요? 지난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인구가 처음으로 비수도권의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면적에서 불과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모여 있는 건데요. 1제곱킬로미터당 인구수를 나타내는 인구 밀도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이 515명인데 반해 경기도는 1299명, 인천시는 2769명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전국 평균의 약 31배인 15,964명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만큼 자동차 수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해 기준 전국의 자동차 수는 약 2,436만 대로 이 중 44%가량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통 정체는 물론이고 고질적인 주차난과 대기오염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집은 한정돼 있다 보니 집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아파트 1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입니다. 비수도권은 346만 9천 원, 수도권은 689만 8천 원으로 그 2배를 기록했고
서울은 1,295만 8천 원이었습니다. 흔히 국민평수라고 말하는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10억 원을 넘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해 서울을 떠난 사람들을 분석해보니 가장 큰 이사 이유는 주택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만큼 지역에서는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심지어 도시 소멸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 뭉쳐야 산다가 아니라 이제는 흩어져야 산다는 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출생 인구가 10% 넘게 줄었는데요. 인구 감소로 생존 위기에 몰린 전국 지자체들이 출산 장려금 등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김단비 기자입니다. 충남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인구 3만 명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청양군. 해마다 600명이 넘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은 가파른 인구 감소세를 늦추기 위해 올해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 장려금을 내놨습니다. 첫째 아이 500만 원을 시작으로 다섯째 이상 낳으면 3천만 원을 최대 4년까지 나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받아보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제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때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장려금 외에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결혼장려금과 아동수당, 각종 장학금까지 모두 합하면 아이 한 명당 5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출산 장려금만으로 출산율이나 인구 증가가 발생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과 또 아동 수당이라든지 또 보육에 관련된 각종 수당과 또 청양사랑 인재 육성 장학금도 지급이 되고 있고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전담 기관 설립과 법 제정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영양군은 전국 최초로 인구지킴이 민관 공동 대응센터를 출범해 인구 문제 전반에 걸쳐 중심 역할을 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북도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방 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조세 등 특례 지원을 포함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출산, 양육, 교육, 일자리 문제도 국가의 임무로 선포를 하고 아이를 낳으면은 쭉 일자리를 만들 때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그런 정책을 이제는 국가에서 펼쳐줘야 된다. 이것을 강력하게 앞으로 이제 건의하고 금전 지원부터 법 제정까지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지자체들. 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인접한 광역 지자체를 하나로 합치는 메가시티 구축이 권역별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생활권을 하나로 묶는 건 물론 공동체를 활성화해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건데요. 어떤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지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로에 물건들이 쌓여 있고 잠금 장치는 뜯겨져 나갔습니다. 폐가 같은 이 건물은 도심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전체 240여 가구 중 30여 곳에만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 경기 침체로 주민들이 하나둘 떠났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광역자치단체마다 이처럼 유령도시처럼 변한 곳을 되살리려는 정책을 시행했지만 효과에는 물음표가 붙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비수도권의 거점 도시들을 하나로 묶는 이른바 메가시티가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3개 광역시는 이른바 동남권 메가시티에 주목했고 그 결과 최근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1시간 이내 광역 대중교통망 확충, 이를 기반으로 생활과 경제, 문화 공동체로 묶겠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행정기관 통합인데 부울경을 합치면 인구 800만이 넘는 도시가 됩니다.
여기에 대구와 경북을 묶는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구상도 추진 중입니다. 해당 안은 논의 차원을 넘어 공동 연구로 이어졌습니다. 광주 전남 통합도 그동안 말로만 무성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남도지사와 광주광역시장이 만나 통합에 서명하면서 첫 발을 뗐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막고 각 도시 간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역 간의 어떤 연대를 강화시키고 그렇게 위해서 강약 그런 어떤 점들을 파악해가지고 서로 어떤 상생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메가시티 탄생에는 각 자치단체 간 협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광역교통망 구성 등에 투입되는 천문학적인 예산과 법적 절차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가 힘이 되고 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해서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구 감소가 아닌 소멸이라는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들. 그동안 논의에 그쳤던 메가시티가 쇠락해가는 지역도시 부활의 촉매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갈수록 줄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도 대도시나 신도시는 아니지만 꾸준한 인구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인구 증가 성공 비결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지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남 거창군 가북면에 사는 8남매 엄마 이단윤 씨. 한 달여 전 온 가족이 서울에서 거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마음 놓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보육 환경은 물론 리모델링한 빈집을 무상으로 임대해준다는 것에 큰 매력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자란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 모두 너무 행복해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건데 이렇게 일단은 너무나 아늑한 집이 생겼고 되게 행운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2달간 타 지역에서 거창 가북면으로 전입신고를 한 가구는 모두 6가구. 폐교 위기에 처한 인근 학교도 덕분에 상황은 좀 나아졌습니다. 불과 3달 전만 해도 18명에 그치던 전교생 수가 29명으로 늘었고 유치원생 수도 3명에서 13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수업 등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도 타 지역 학생을 유치하는 데 큰 몫을 했습니다. 출생 아동이 없어서 한 3, 4년 전부터 입학생을 계속해서 데리고 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하여서 학생을 유치를 해서 폐교를 맞이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거창구는 인구 문제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 월세와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구 담당 부서, 또 일자리 부서, 청소년 부서, 육아 부서가 총망라한 구성자를 추진해가지고 올해도 저희들이 또 출생수가 늘어나고 학생 수가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남 고흥군도 도시민이 선호하는 귀농귀촌 1번지로 인구 증가 잠재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유입된 귀농귀촌 인구만 3,251명으로 한 개 면지역 규모의 인구가 유입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귀농귀촌 학교를 직접 운영하고 지역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기금을 마련한 것이 비결입니다. 경북 문경도 경북 도내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인구수가 증가했습니다. 신혼부부가 주택자금을 대출할 때 이자를 최대 100만 원까지 3년간 지원하고 최대 3천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젊은 층 유입은 물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인구 절벽 위기에 처한 곳곳의 필사적인 노력들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처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에선 인구 절벽 문제를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 없이 모든 곳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다각적인 정책 개발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